너 지금 재난 속에 있어.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한국의 재난영화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재난영화는 거대한 자연현상이나 외계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을 직접적인 재난으로 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의 개념을 정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재난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크게 잡아 오락적인 재미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게 미국식 재난영화의 일반적인 문법이죠. 그런 반면 한국의 재난영화는 재난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의 발단 소재 정도로만 활용한 다음 영화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해당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는가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라서 세금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해 한국의 재난영화에서 재난 그 자체는 거의 핑계에 가깝고 사실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어떤 재난을 맞이했을 때 과연 적절한 대처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미리 점검하고 감시하려는 쪽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얘가 무슨 변두리 아파트인 줄 알아? 오위청 인사부터 구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재난영화에서는 보통 우리 사회 고위층의 무능력한 민낯을 들춰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끌고 올 땐 개 좆도 쌩 난리를 피더만. 뭐야 이게. 보여주기식 대책만 해놓는 정부의 절망한 피해자 가족이 결국에 자구책을 도모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당 국회의원이시고 최고 대표의원이신 최동지 의원께서 재난 대책을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그러다 잘못되면요? 잘못될 게 뭐가 있어? 기생충에 구충제를 복용하는 건 상식적인 처방이야. 전문가의 말은 무시한 채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다가 결국 사태를 더 키워버리는 이런 답답한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 유선 바이오에서 시작됐대요. 우리가 작전 걸어서 억지로 살려낸 그 유선 바이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세력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릴 재난을 초래한다는 식의 음모론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거였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어쨌든 각 작품마다 재난의 원인과 규모는 조금씩 달라도 한국의 영화 속에서 재난은 재난 그 자체로 위협적이라기보다 재난적 사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 때문에 재난이 원래의 수준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가 매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재난영화에서 재난은 사실 껍데기고 본체는 한국 사회 시스템을 향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재난영화는 도대체 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연적 요인이란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재난영화의 원조집인 미국은 거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대 재해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에 갑자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대 쓰나미가 닥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과장 같은 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현실에 있는 자연현상을 영화에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재난영화가 완성되는 게 미국의 자연환경이죠. 반면에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런 거대 재난이 올 만한 자연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 속의 재난을 구성할 때에도 창작자의 상상력이 추가로 동원돼야 합니다. 마치 서울의 한강이라는 공간은 원래 재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만약 여기에서 재난이 벌어진다면 그건 어떤 형태의 재난이 될까를 상상하면서 만든 봉준호 감독의 괴물처럼 말이죠. 이처럼 주어진 환경만으로는 재난의 개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을 추가로 개입시켜서 재난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한국 영화에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는 자연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재난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라는 내부 요인에 의해 재난이 심화되는 한국 영화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적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인적 재난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비자연적 재난을 말이죠. 한국적인 재난은 사회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터져나올 거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 그런데 요즘 한국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국가 소멸의 위기라는 거대 재난도 사실은 자초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영화들이 상상을 통해서만 내놓았던 그 부정적인 전망이 딱히 틀리지만은 않았음을 씁쓸하게 확인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쌓아온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요. 오빠는 요즘 뭐해? 나는 회사. 벤처 회사인데 과장이야, 이 과장. 그런 반면 미국의 재난 영화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번 가벼운 발걸음으로 최대한의 오락성을 뽑아냅니다. 어쩌면 그건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란 미국 내부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나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미국적인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난 영화에서는 위대한 미국과 위대한 주인공이 주어진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뿐 재난을 통해 미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의도 같은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의 영화는 자연적 재난을 그리고 한국의 영화는 인적 재난을 그린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청장한테 직접 연결해. 예? 예. 그리고 인적 재난을 강하게 인식하는 우리들의 이런 자기 비판적인 성향은 최근엔 한국은 얼마 안가 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국은 정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리게 될까요? 그래도 최소한 영화 속에서는 아무리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조그만 희망이 계속 이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저는 우리 현실 속의 결말도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말이죠.